넘어오면서 까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번호 올라가는데 번호도 까먹어. 큰일 났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다 설명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 더 넣어지질 않아 이제. 근데 더 넣어야 되냐고요? 생물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넣어야 돼요 사실. 자, 막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막 구성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좋은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세포막은요, 인지질 이중층의 핵심적인 구조예요. 이러한 인지중 이중층이 소수성층을 형성하게 되죠. 가운데 소수성층을 형성을 해서 친수성 물질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요. 너희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내 땅이야. 나는 이런 고유한 환경을 가질 거야. 라는 그런 생물의 고유한 환경. 생물도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다른 환경에는 없는 걸 갖고 있는 게 생물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경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경계를 우리는 친수성 물질에 대한 경계를 만든 거예요. 소수성을 할 수는 없었고, 뭐, 통합을 해야지, 그죠? 근데 생물이 어디서 태어났어? 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친수성 물질이 상경에 많을 거고, 그런 친수성 물질에 대한 경계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막단백질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는 뭐야? 구조, 기능, 특징. 특징에 뭐가 들어가지? 종류 들어가요, 종류. 이 종류가 많으면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막단백질은 소수성 부분에 위치하지 않는 외제성 또는 표제성이라고 하는 페리페럴 프로테인이 있고요. 그리고 소수성 부분에 위치하는 인테그랄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성과 내제성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제성 단백질은 소수성 층에 일부가 위치하거나 일부가 이렇게 박혀 있거나 또는 막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인지질 이중층에, 얘가 소수성층에 이렇게 페리페럴 프로테인도 있지만 소수성 부분 일부 박혀 있거나 막을 관통하는 경우도 있다. 얘랑 이제 페리페럴이고 외제성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내제성 단백질인데 이런 내제성 단백질들이 뭐 효소 역할을 한다라든가 물질 수송을 한다라든가 특히 마카톤 단백질 하는 일이 많아요. 신호를 수용한다라든가 얘가 수용체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키는 연접, 정션을 한다라든가요. 그런 역할도 다 이들이 하죠. 세포막 단백질이 많이 합니다. 그냥 막을 구성한다는 역할로도 할 수가 있고요. 막 구성. 얘가 소수성을 이렇게 막아줌으로써 소수성 배치를 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게 막단백질입니다. 그죠? 막단백질의 막관통 부위는 소수성 아미노산이 집중 분포하는 겁니다. 그러한 소수성 아미노산과 친수성 아미노산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막을 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인지질처럼.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분자의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친매적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세포막 하면 양친매성 절대 빼면 안 돼요. 양친매성 특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PP 양쪽을 다 좋아한다고. 자, 7번은 상당히 아이디어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물질 수송 중에 하나가 삼투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죠. 바로 용질을 쫓아서 물이 움직이는 현상인데요. 세포막은 비교적 물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용질의 농도차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농도차를 이용해서 물이 대신 이동해주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물은 고장액 쪽으로 용질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이포토닉 저장액이란 삼투용질이 농도가 낮은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오스모시스라고 한다고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원래는 용질이 확산되는 건데 물이 대신 이동을 한 거죠. 용질이 잘 확산을 못하니까. 용질의 농도차는 있는데 용질 투과도가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오스모시스의 특징은 물이 이동을 하면서 부피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온이나 또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됐다고 해서 부피가 크게 변하진 않는데 물이 이동을 할 때는 부피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피 때문에 생물들은 이런 삼투 현상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괜찮은데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터져 죽어요. 어디 보죠. 다음의 경우에 물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데요. 예, 설명하래요. 1번을 보면 리피드 끌어내기, 지질을 이동시켰대. 지질을 내부로 능동수송을 했고 능동수송에 또 아주 포인트가 있어요. 능동수송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농도차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질의 농도차를 형성을 했다. 지질의 능동수송이 가능하냐? 예, 가능해요.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생물에서. 생물 뒤져봐, 다 나와. 그런 예제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반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생물은 방법이 많아서요. 대부분 지질은 그냥 확산이긴 해요. 근데 지질을 다량 수송하는 방식도 있고 해서요. 인지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능동수송이 조금씩 보고되기도 하네요. 자, 능동수송은 항상 농도차를 만든다. 농도차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능동수송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질 농도차에 따라서 물이 움직이느냐? 이거는 삼투 농도로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에 녹아야 삼투 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삼투 현상은 물에 녹아야 합니다. 삼투 농도를 형성하는 물질은 다시 말해서 삼투 용질이라고 하는데요. 삼투 용질은 수용성이어야 합니다. 수용성. 그래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야. 물을 녹이려고. 물에 녹으려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세포 외부로 나트륨을 유출시켰죠. 외부로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내보냈잖아. 그러면 이쪽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물도 이쪽으로 딸려나가야지. 항상 이온이 움직이면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확산이든 그게 능동이든 물이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외부로 나트륨을 내보는 게 능동이든 수동이든 간에 아무튼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다는 얘기잖아.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나트륨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물이 딸려가야 돼. 그쪽에 용질이 더 있는 거니까 얘보다는. 그래서 물이 나간 거야. 여기서 아이디어는 그거야.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갈 수는 있는 거지. 그죠? 재밌는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안 움직여로 오해하시는데 아니야. 나가는 거야 이거는. 세포를 생리식염수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 생리식염수는 등장액을 얘기해요. 삼투 농도가 같은 거를 얘기하죠. 삼투 용질은 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이 수용성이면서 용질의 종류랑 무관해요. 종류과 용질 종류와 관계없고요. 양으로만 기여하죠. 즉 나트륨 하나랑 포도당 하나랑 같이 기여를 한다고. 나트륨 그래서 항상 이거 조심해야죠. 나트륨 1몰이랑 포도당 1몰이랑 같아요. 포도당 1몰이랑 그죠? 그러면 NaCl은 얘네가 물에 들어가면 각각 헤어지잖아. 그럼 이 포도당이야. 포도당은 하나잖아. 하나. 얘는 각각 헤어지면 둘이고. 그거야. 그러니까 흩어져서 용질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농도하고는 상관이 그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없고요. 친수성이면서 용질의 합으로 작용해요. 용질 각각이 아니라 이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등장액은 삼투 농도만 맞춘 건데요. 생리식염수는 이제 소금으로 그걸 맞춘 거고 보통 0.9에서 0.95% NaCl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은 보통 적혈구가 기준이죠. 사람이 적혈구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등장액은 결국 세포와 용질의 삼투 용질 농도가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질 종류랑은 상관없잖아, 그지? 삼투압이 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물이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등장이니까. 즉 용질의 농도 차가 있어야 움직인다고요. 농도 차가 있어야. 총 용질의 농도다. 총. 왜냐면 이게 합이어서요. 그러니까 용질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또 한번 강조하면서 예. 그래서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등장이니까. 왜냐면 양쪽에 물의 힘이 똑같아서 안 움직여요.
3초 합이 똑같다고 하셔도 좋고요. 예, 이렇게 해서 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요즘 이런 아이디어 문제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딸딸딸딸 생물은 외워서만 되나 봐. 요즘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런 이해 문제가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외우시되 이해도 충분히 하시려면 여러 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한 번보다는. 칠판이 한 개야 이제. 잠시 후에 4강 진행할게요.